저기예요, 목욕 안 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대표님이 또 이제 나오지 말라고 또 하실 수 아니야, 있으니까. 근데 원래 향수를 개발한 이유가 프랑스에서 네네. 그 베르사유 궁전이 화장실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하이힐이 잔디밭에 그런 배설물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물이 귀해가지고 목욕을 너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네네. 향수를 뿌린다. 그래서 향수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향수를 맞아요. 많이 뿌리시는 거 보니까 말만 목욕하고 오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좀 향을 좀 지우기 위해서. 네. 네.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좀 주식을 이미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헛소리도 하는 게 막 네. 대공황이 온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네네네.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이게 무서운 거야. 나스닥이 그렇죠. 5% 빠졌다니까. 네. 그런데 일단 차분하게 이게 그냥 주식시장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네, 대공황이었으면 아마 오늘 제가 이 보여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아마 한순간에 100b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솟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대공황이 오면 부도 위험에 놓여 있는 기업들, 즉 자금이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점점점 이제 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국채 대비해서 그 위험 스프레드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시스템적인 금융위기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시기보다 아직 여기 기계적인 이런 ETF의 영향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민 팀장님 이제 가장 먼저 알려주시겠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런 포트에서 지금은 그래도 더 싸게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하게 더 싸게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언제 돌아설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였다가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6개월 뒤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힘들지만 한번 참아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또 어떤? 오늘 사실 이 판은 업종별 지도 부분은 사실 볼 이유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다 빠졌으니까. 네,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서 특징을 본다면 역시 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아마존, 테슬라, 구글, 애플 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술 성장주들 있죠? 이들이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많이 주도해서 빠졌다라는 측면이 금리가 역시 성장주들을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쉬는 사이 어린이날 신영증권의 박소연 그 애널리스트 전략을 하시는 분이 이제 코멘트를 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성장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구간이긴 하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박소연 애널리스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계속 스탠스는 성장주들보다는 시클리컬 업종.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그런 쪽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린이날 새벽에 제가 체크한 포인트도 보니까 성장주들이 이제 재료가 노출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시클리컬 쪽을 나는 좋게 본다라는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대부분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고 시클리컬 업종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빠진 이제 유가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리가 우리 8.15 가족분들 이제 채팅창에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상당히 공포심에 지금 휩싸여 계신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래도 30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저는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CNN 머니 여기 사이트를 딱 조회를 했는데 32이길래 의외로 투심이 많이 망가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8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FOMC 회의 끝나고 38까지 올라갔다가 32로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내려가진 않았구나라는 부분 우리도 너무 극단적인 공포감에 휩쓸리지 말자. 미국의 투자자들처럼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확실히 에너지는 안 좋습니다. 확실히 에너지는 안 좋은 게 차트의 일봉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도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완벽하진 그렇죠. 않지만 저는 사실 어린이날 새벽에 어린이날 제 방에 이제 틀어박혀서 앉아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 그래도 최근에 이 행보했던 구간을 양봉으로 하나 강하게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갭을 못
땄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제 방에 앉아서 흐뭇하게 이 차트만 놓고 그림을 그려서 8.15 분들한테 요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어린이날에 제가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완전히 제 생각은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을 커버한 강한 양봉을 지금 하루 만에 까먹고 지금 음봉으로 지금 내려와 버렸잖아요. 요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상당히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좀 쉬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참,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네.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좀 봤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우리 어린이날 직전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별로 어디 쪽을 매수 강도로 공략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동시에 공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원전 관련된 종목도 수급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에 그런 종목들이 좀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왔고 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도 들어왔고 최근에 한국전력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유틸리티 업종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매수한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업종이 있습니다. 철강도 이렇게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건설 이 대부분 업종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신영증권의 박수현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님의 이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대부분 이것들이 그죠? 경기 민감 업종 건설과 철강 이들은 경기 민감 업종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화학과 같은 이런 경기 민감 업종으로 어린이날 전날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과 그다음에 일부 좀 PCB 관련주들을 좀 착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외국인들 매도에는 좀 잡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 업종에 들어온 3개 종목에 대해서 이 업종을 커버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어떻게 최근에 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3개 업종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것만 한번 보고 뒤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는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어닝 컨센서스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원료 조달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가스라든지 뭐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료 이런 것들이 높아지도 석탄도 비싸고 원유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적자가 계속 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유틸리티 업종도 바닥에서 살짝 영업이익 추정치가 적자가 여전히 나고 있지만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 업종은 최근에 이제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글로벌리 큰 그 철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들이 다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철강의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그럼 우리나라 철강사들한테 긍정적인 모멘텀 만들어지고 특히나 우리 관광 관련주들의 지금 모멘텀 괜찮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지금 올리고 있는 이 부분은 특징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시에 순매수하라는 쪽이 건설 쪽인데 건설은 아직까지 뚜렷한 뭐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도 사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돌아섰는지 그런 부분 한번 향후에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업종 3개에 대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기관이 그동안 이제 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오늘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네네. 자, 뭐 사실 뭐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두고
미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새롭게 뭐 공략할 만한 종목을 제가 이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또 공부 차원에서 만약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우리가 또 현금을 쏠 만한 타이밍이 되면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만 그 종목을 바로바로 자신감 있게 쏠 수 있으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수요일 날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탑 20 종목을 제가 이제 뽑아서 가져가 봤는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시총의 1% 가깝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코롱 인더에 대해서 또 시총이 0.8%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또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지난주라고 하는데 어린이날 전날에 휴일 같아요. 아니, 어제가 휴일 같아요. 원전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했었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관 매수 강도에 우진이라는 종목이 원전 관련주고 또 한전기술이 사실 좀 덩치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원전 관련주로 기관들이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우진 이런 종목들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하나 좀 특징적인 것만 짚고 한번 하나 넘어가면 코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나이. 네. 코나이는 시총이 0.4%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 예전에 대선 후보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그 지역 화폐 관련된 것을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네네. 이 코나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화폐를 경기도에서 많이 확장하는데 바로 이 회사가 그 플랫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좀 잘 될 때는 가능성이 높을 때는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뭔가 또 이 경쟁률이 좀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선에 탈락을 하시고 이 이재명 관련주로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빠졌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펀더멘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련된 그런 대선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탈 측면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지역 화폐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시가총액 벌어들인 이익이 분기에 150억인데 시총이 지금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에 여의도의 기관 투자가들은 코나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세미케임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한번 코멘트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펀드 쪽에서는 이제 어디 쪽을 집중을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LNG 터미널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리스에서 해상 LNG 터미널 이제 관련된 부분 한다. 그러면 피팅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엄청나게 급등은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올라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상업펀드에서 삼강밴드를 시총의 0.3%를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NG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으로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이 피팅 관련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람인 HR이 이제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모으네요. 네네, 계속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 두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이 있고 사람인 HR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원티드랩은 시장의 기대치는 한 20억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8억인가 상당히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반대로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오는 사람인 HR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사람인 HR 즉 시장이 계속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숫자가 확실히 명확하게 잘 나오고 기대치보다 잘 나온 기업 쪽으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업펀드에서도 코나이를 이렇게 사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을 한번 보면 연기금은 이 대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부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오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또 대동이라는 농기계 관련주를 사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행제 쪽으로 하고 있는 동성하임텍, 한국카본 요 두 종목을 샀는데 요 본행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카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자료를 2페이지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시는 역시
투신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단기로. 투신이 지금 집중한 종목, 두 종목을 보면 원전 관련주 작은 종목, 아주 사이즈가 작은 종목을 가지고 스윙률 게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 우리 건설 중장비 쪽 우리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성 TC에 대해서 투신은 여전히 사고 있고, 대창 난조, 뭐 진성 TC란 좀 건설 중장비 관련해서 투신은 일부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네. 일단 원전, 우리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지금 원전주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거예요. 네네네. 근데 원전주에 대해서 저렇게 사모으는 이유나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이 이제 다변화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스톱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EU 국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결국 에너지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전 쪽 아니겠냐. 네네네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에 대해서 유럽 회사들의 어떤 움직임, 요거를 보면 좀 한 발 앞서서 좀 분위기를 네. 캐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네네. 의견도 있단 말이죠. 네네. 다음에는 힘드시겠지만, 네네. 예, 유럽 쪽의 그 분위기. 알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아니,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원전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체크는 안 해봤지만 전반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막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한번 그거는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들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글로벌리 그런 기업들도 같이 가는지 대표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명이라니요. 다 네. 소원술이. 소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은 그런데 네. 눈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 안 했으니까 네. 과연 정말 유럽의 분위기, 관련된 회사들도, 그러니까 유럽인들도 이거에 대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민 팀장님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 원전 테마가 정말로 주도 테마가 되고 강하게 이제 가려면 우리나라만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만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글로벌 트렌드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글로벌 트렌드도 원전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는 네.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야 되는지 체크킹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창에서 네. 댓글창에서 우리 손목 건다는 얘기하니까 무섭다고, 그리고 우리 출연자들이 그러면 무서워서 얘기하겠냐, 머리카락 뽑는 걸로. 그리고 제 손목이 남자 손목 치고는 상당히 가날픕니다. 대표님. 갑자기 네. 약한 모습. 이거 뭐 걸어봤자 나올 것 없는데.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매수 강도 조금 뭐 간단하게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골프존 같은, 요즘 뭐 골프가 날씨가 좋으니까 골프 부킹 가격이 더 비싸졌다라고 저희 최근에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적이 뭐 계속해서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골프존 관련된 리오프닝 이쪽으로 외국인들은 좀 들어왔다 정도로 간단하게만 외국인들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모펀드 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연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플레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기계 쪽에서 대동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양극재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방산 관련해서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히려 사모펀드에서는 이렇게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거기에 흔들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급히 저는 내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EU라든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주위에 있는 지역들 있죠. 몰도바라든지 몰디바인가요? 갑자기 지명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주변 지역으로 군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루하루 움직임보다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다음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어디 쪽을 이제 팔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의외로 리오프닝 그렇게 네. 항공주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제주항공. 우리 오늘 사실
제가 8.15 방송만 아니었으면 저도 과감하게 휴가를 내고 어디 여행을 떠났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리오프닝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오히려 연기금에서는 이들 쪽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항공과 여행주들을 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화가 되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킹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투신 쪽에서는 TYM입니다. 동양물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는데 10% 이상 너무 강하게 출발하면 한 절반 정도, 그죠? 50%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가지고 뭐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투신들도 역시 급등해서 출발하니까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네.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